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중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온도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0.6%대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1% 넘는 강세로 장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시가 부근에서는 괜찮은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가 후반 들어서 다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기관의 매도가 커지면서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거의 큰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폭 순매수를 기록한 데 비해 기관의 매도가 후반으로 가면서 2,500억 이상 몰리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 연출됐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700선을 넘어섰죠. 1% 이상의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하락 구간 전으로 지금 지수가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06.3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오전장에 매도를 기록을 하다가 매수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역시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닥이 하락 이전, 조정 이전의 지수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자, 온도차는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가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2%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39만 5천 원대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포스코가 하락세, 삼성구조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뉴스로 인해서 제일모직이 상승세고요. 삼성 SGS도 같은 이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아차가 2%대 약세, 그리고 LG화학도 1.3%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1.9% 이상 오릅니다. 동서 역시 상승세고요. CJEN은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소폭의 하락이 나타납니다.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가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산성 LNS가 조정을 받고 온 GS홈쇼핑도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CJ홈쇼핑 역시 오늘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컴투스가 2%대 강세, 게임비로 오늘 장중이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었죠. 로엔과 이오테크닉스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살펴드렸습니다. 마감 중계 함께 하실 분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는 2106.15포인트로 0.67% 좀 하락하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에 전일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2134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좀 출발을 했지만 정부가 금리를 동결한다는 얘기가 좀 들려지면서 지금 건설업종, 보험업종, 그리고 증권업종까지 이 건설 하락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업종들이 일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하락세가 계속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79억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 2,540억의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이런 지수의 하락세를 지금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섬유 우복업종, 그리고 의료 정밀업종, 그리고 통신업종처럼 경기 방어주들이 오히려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오늘 장을 마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코스닥의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까지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예상 체결지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현재 예상되고 있는 마감 지수는 705선 정도 잡히고 있다라는 점 간략하게나마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5월 15일 금요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금통위의 금리 이벤트 그리고 어제 옵션 만기일까지 넘어가면서 우리 시장의 이벤트를 다 겪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앞서서도 언급됐듯이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던 업종들이 하락하면서 지수가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기관의 매도가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이 때문에 0.6% 떨어진 2106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0.8% 오른 705.42포인트로 오늘 장을 모두 마감했습니다. 대형주들의 특징주부터 하나하나 골라내 보도록 하죠. 이성윤 연구원님. 네, 오늘 업종을 대형업
대형주들 좀 업종을 본다면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증권업종, 그리고 건설업종, 보험업종이 오늘 전체 업종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부분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이 금리 하락에 대한 수혜주들이 일제 지금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대우증권이 4.97%, 그리고 키움증권이 4.9%, 삼성증권 4.7%까지 하락세로 마감을 보였고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대림산업이 5.96% 마이너스, 그리고 GS건설이 4.69%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건설업종도 일제히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업종들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이 3.86% 하락세, 그리고 삼성화재가 2.79%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좀 했고요. 종목별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시장이 크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지 않으면서 특징주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세는 안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 하나케미칼이 오늘 3.44%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일보기 실적 같은 경우는 크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1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부터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오늘 3.4% 오르면서 16,550원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 2조 한 300억 정도로 지금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이는 작년 대비해서는 4% 이상까지도 올라간 수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화사업부 쪽에서 그전에 좀 하나케미칼의 실적 잡아먹었던 유화사업부 쪽에서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가 되는 부분이 나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요. 특히 태양광 산업이 흑자 전환한 부분이 이 하나케미칼의 2분기 실적을 계속 기대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6%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지만 1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보다도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부분, 이 부분이 하반기까지 올해 2분기, 3분기까지도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좀 평가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같은 해운 시장 같은 경우가 1분기, 2분기가 그렇게 지금 성수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굉장히 실적을 보더라도 1분기 때는 선방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유류비 같은 경우에도 절감폭도 많이 커지면서 수익의 급증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좋게 좀 평가 받으면서 한진해운을 좀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오늘 코스피 대형주들의 특징주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도 정리해볼까요? 네, 코스닥 전일장 21선을 완연하게 좀 회복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700선을 재탈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무엇보다도 기관들의 수익률 플레이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더해지는 모습이었었고요. 주정업체라든지 최근에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와 소재 업체들 여전히 강한 모습이었었고, 화장품주들도 전일장에 이은 상승세를 대부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 건설주라든지 육계 관련된 종목들은 다소 좀 하락 흐름을 보인 게 특징이었었고요. 개별적인 특징주를 살펴드리면 최근에 계속 좀 반도체 관련돼서 많이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테스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 삼성전자의 3D 낸드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 소식 등의 수혜 기대감이 꾸준하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들의 호평까지도 연이어 이어지면서 오늘장에서도 7.7% 상승과 함께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에로티베큐움도 최근에 꾸준한 급상승과 함께 오늘장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으면서 추가적인 가파른 상승을 이어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로의 10억 원 정도의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이 좀 더해지면서 1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전일 실적 발표가 있었지요. 연결 기준 매출액 976억 원, 영업이익이 709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수익성이 15% 성장했다라는 소식에 오늘장 1.7%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썬데이토즈입니다. 최근 8%대 오늘장 상승과 함께 꾸준한 양봉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신작 게임 애니팡 상하이가 다음 달 중국에 출시된다라는 소식에 심리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일본 증시가 0.7%대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 국가들 마켓은 어떻게 마감이 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일본 증시는
0.81% 상승한 19,728.87포인트에 니케이 225 지수 장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미 증시의 상승세 그리고 이제 현 약세 기조에 따른 시장에서의 저가 매수 유입과 함께 19,700선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반면 지금 중국 증시는 약세 기조가 이어져 나가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1.30% 하락한 4,321.50포인트에 장움직임 보이면서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비철금속 관련주의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이 큰 금융주들을 주도로 한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면서 증시의 하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의 다음 주에 있을 IPO 재개에 따른 시장에서의 단기 수급 악화 우려감이 커지면서 관련주들의 약세가 눈에 띈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결국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4,350선을 뚫지 못하고 4,300과 4,350의 박스권 기조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확인해 보는 시간이죠. 코스피 오늘 기관이 2,600억 이상 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에 이렇게 매도가 좀 집중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쪽에서의 그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그 기관 쪽에서 오늘 가장 많이 그 샀던 종목들은 이제 삼성, SDS 그리고 제일모직 순으로 매수가 가장 많이 몰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그 이사장에 취임을 하면서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우선 시장에서 가장 크게 좀 자리 잡지 않았나 하면서 기관 쪽에서의 매수 1위가 SDS, 제일모직, 그리고 3위가 삼성생명, 4위가 신세계 순으로 매수를 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반면에 기관이 순 매도로 많이 한 종목은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자동차 업종이 2위, 3위, 4위를 차지하면서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기관들을 많이 팔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위가 롯데케미칼, 6위가 포스코, 그리고 7위가 현대건설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그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기아차,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롯데케미칼 순으로 매수를 크게 늘린 모습 나타내 주었고, 반면에 순 매도를 많이 외국인이 그 거래소에 많이 매도했던 종목은 삼성생명, 신세계, 그리고 삼성증권, 그리고 4위가 대림산업, 5위가 SK텔레콤 순으로 매도폭을 늘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를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에 대비해서 기관들의 매도가 큰 폭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특히 투신 가운데서 금융투자에서 1,700억, 그리고 보험에서 270억, 투신에서 500억 정도 매도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지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0.4% 떨어지면서 달러당 다시 1,08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달러 약세, 채권금리 안정,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었던 모습인데요. 오늘은 와우는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환시장 마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바로 이제 유럽의 드라기 총재 연설, 그리고 금일 금통위 금리 결정까지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 시장 어느 때보다 이제 거래량도 꽤 있었고, 그리고 변동성도 많았던 하루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0.5% 정도까지 환율 떨어져서 1,080원대까지 떨어진 모습인데요. 오늘 이제 그 이주열 하는 총재 이렇게 마감 후 브리핑을 좀 인용을 하면은 최근에 이제 환율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아니면 기아차, 현대차 같은 이 수출주들이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구조적인 수출 부진에는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 좀 크지 않나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내 이제 수출 경쟁력이 다른 상대국 기술 발전에 의해서 등으로 이제 기술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품질 경쟁력도 있고 국제적인 브랜드는 있는데 중국이 많이 따라잡아서 이런 것들의 구조적인 영향이 크지 환율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말은즉슨 이제 그 5월 달에 이제 금통위가 있었는데 이제 6월이나 7월
달에도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결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일 이제 원달러 환율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쪽으로 좀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미국 달러 인상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서 시장을 좀 흔들었다라면 국내 시장 이제 원달러 시장은 이제는 이제 유로화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밤 시장은 이제 환율 시장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환율 시장 자세하게 또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진 파트너와 함께 외환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주 BOJ도 있고요. 그리고 FMC의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시장도 그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특징주 확인해 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특히 외국인들이 오전장 대비해서 매수로 전환한 점이 시장에 큰 탄력을 줬던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체 혹은 미디어나 컨텐츠 관련된 업체 쪽으로의 매수세가 상당히 집중되는 모습이었었죠. 오늘까지 그 연장선상에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먼저 외국인들의 매수 토픽 종목들 살펴봐야 될 텐데요. G스마트 글로벌의 오늘장 외국인들이 62억 원가량 매수세를 유입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리홈쿠첸의 54억 원의 매수 흐름을 보였는데요. 리홈쿠첸의 경우에는 오늘 기관들도 좀 매수가 잡힌 것으로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것에 승인이 오늘 좀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슈에 의한 이런 매수세 유입으로서 함께 정리를 드려볼 수 있겠고, 이 밖에 웹젠이라든지 그리고 CJ 홈쇼핑, 게임빌 등으로 매수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소위 업종을 산다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어떤 종목들을 업종 내에서도 좀 가렸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로도 23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기관들은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서 약 500억 원 가까운 매수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이 중에 약 절반 가까운 수준의 195억 원어치 매수세를 집중시킨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디톡스인데요. 메디톡스가 실적 발표 후장에서 했었는데 예상치는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인 듯합니다. 오늘 기관들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집중이 됐고, 이어서 원익 IPS와 같은 AP 시스템, 테스, OCI 머티리얼즈와 같이 여전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게 매수세를 연속시키는 모습,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최근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한 상황 속에 오늘은 외국인들까지 동반 매수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매도 종목들 보셔야 될 텐데요. 외국인은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한 이오테크닉스에 오히려 78억 원어치의 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최근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차익 실현에 수급 정도로서 해석을 한다라는 말씀 드려보겠고, 셀트리온은 양원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67억 원가량 매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 삼성 LNS, 파트론 등으로 매도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SAMT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 이 밖에 CJ ENM, 삼성 LNS, CJ 홈쇼핑 등으로 매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젠이라든지 마크로젠, 바이오메드, 그리고 위메이드와 게임빌 같이 상대적으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오늘 매수한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의 매도 흐름을 좀 보였고, 게임주 쪽으로도 상당 부분 위메이드, 게임빌, 컴투스까지 매도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점 특징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볼게요. 10초 정도 마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1% 이상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수급 쪽으로도 좋지 않은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됐었습니다.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무난하게 넘어갔었는데 1조가 넘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 출회가 됐었거든요. 자세한 내용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송병준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1조가 넘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을 들어서는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들의 1조 원에 대한 매도 부분, 사실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가 좀 영향이 좀 강세였기 때문에 오늘 아침 시초가는 직전 고점권들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266포인트권대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상단권에 매물층이 좀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266건이 좀 이탈된 이후부터 외국인 투자들이 좀 공격적으로 차익 실현들이 좀 출회가 됐었고요. 또 그래서 매도로 좀 전환이 되면서
시장이 좀 급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종가상에서 나타난 한 2포인트 정도 조정, 한 0.5% 정도의 조정권은 시장 분위기에 따른 부담감과 또 주말 효과에 따른 실망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약간 투매적인 성질로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좀 약세의 흐름이 좀 나타났던 하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만기가 끝나자마자 외국인 투자들이 좀 공격적으로 매물이 출회됐다는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 좀 판단이 되겠고요. 일단 그 매물이 출회된 규모 자체가 워낙 단위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월요일 정도까지도 이 부분이 다시 출회가 된다라면 시장은 다시 한번 N자형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장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점선인 261.20에서 금일 마감이 됐는데 최근에 형성했던 최저점 구간대에서 동일 구간에서 마감이 됐고요. 이번 주 초부터 해서 반등을 했던 위치였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월요일 현재 261.25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방향성 싸움이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월요일 날 좀 매도가 좀 잠잠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261.25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흐름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좀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일단 편히 쉬도록 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3거래일 만에 다시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자,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다시 2100선으로 내려앉았고요. 오늘 특히 이 기관이 많은 물량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시장 특징주들 움직임은 어땠는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롯데칠성입니다. 별도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4% 증가했고 또 매출액은 3.21% 올랐습니다. 하지만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29% 감소했는데요. 이런 종속회사의 수익성 부진에도 불구하고 롯데칠성 장중에 5% 후반까지 강세 보여줬습니다. 최근 음식료 업종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 덕도 있겠고요. 또 곧 다가오는 여름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한진칼입니다. 자회사 진에어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시장 기대를 넘어선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올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7% 늘어났고요. 또 영업이익은 30.1% 증가했습니다. 유가 하락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 진에어의 1분기 성적이 꽤 훌륭했다는 평가고요. 또 2분기에 유가 상승이 예상되곤 있지만 휴일이 늘어난 5월이 껴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들의 기관 순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장중에 5%대 후반까지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 삼성생명입니다. 신세계와 이마트의 삼성생명 지분 대량 매매 소식에 오늘 장중에 5%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신세계와 이마트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각 300만 주씩 총 600만 주 어치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는데요. 이번 블록딜 성공으로 총 6,552억 원어치의 현금을 확보하게 됐고요. 이 자금을 면세점 사업에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소식 관련해서 신세계도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 지분 블록딜 뉴스와 함께 장 초반에는 9% 가까이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이후 약세로 전환했다가 어제보다 소폭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을 반납한 것으로 해석되고요. 그동안의 랠리에 잠시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제일모직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에 선임됐다는 뉴스 덕분에 오늘 장에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걸로 보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 우위였고 장중에 6%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의 영향으로 삼성 SDS 역시 약 2% 상승하면서 7거래일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의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5개를 정리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신세계, 삼성생명 같은 뉴스를 가진 종목들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이성연구원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어떤 건가요? 네,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신세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9거래일 동안 25%까지 오르면서 차익에 대한 부담감은 오늘 시장에서 좀 나타났지만, 하지만 장 막판까지도 이제 전일 대비해서 종가로 플러스로 끝났다는 점은 아직까지도 그 전에 이 9일 전에 샀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 물량보다도 그 이상의 가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신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시내 면세점 입지를 옮긴 부분, 그리고 신세계와 이마트가 보유한 그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신세계 안에서의 그러한 좀 면세점 전환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거래량과 수급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 신세계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 세월호 사태 이후에 그런 소비 심리가 아직 크게 개선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영업이익과 다른 면세점 사업의 수익을 플러스 한다고 한다면, 지금 그 신세계의 지금 현재 PE 수준은 11배에서 12배 사이로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그 신고가를 쓰더라도 매수하는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오늘 25만 4천원의 가격이 좀 마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가격적인 전략 부분에 있어서 한 플러스 10% 정도로 해서 27만 원에서 27만 5천 원 사이에 목표가를 주면 되고, 최대한 더 PR을 15배로 봤을 때도 28만 원과 30만 원 이상까지도 지금 목표가를 주면서 트레이딩해도 크게 무리 없는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신세계 시내 면세점이 본점에 생긴다라는 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잡겠다라는 이야기지요.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대형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하스닥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700선 바로 아래까지 바짝 올라와 있었던 코스닥 지수, 오늘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성공하면서 700선을 재탈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오늘 반등의 주역이 되졌는데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의 주요 종목 5가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OCI 머티리얼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서 올해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예견되는 회사고요. 또 최근 페이스북의 콜드 스토리지 데이터 센터 내부 구조와 비용 절감 기술이 공개가 됐었죠. 페이스북 측이 앞으로 HDD를 낸드로 대체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 절감을 꾀하겠다고 밝히면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OCI 머티입니다. 오늘 장에서 7%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종목은 게임빌입니다. 지난 12일에 실망스러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다음 날인 13일 장에서는 9%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어제와 오늘 이틀째 반등한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물량을 사들이면서 상한가 직전까지 치고 올라갔는데요. 2분기 이후에 예정된 신작 출시가 다가오면서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어제 1분기 호실적 발표한 뒤에 2분기에도 또 큰 폭으로 성장할 거란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우선 올 1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14.8%, 매출액은 12.4% 늘었습니다. 오는 2분기에도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매출 증가와 함께 실적 개선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오늘 장 중에는 4%대까지 반등했습니다. 다음은 LOT 베큐움 살펴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 발표 전부터 상승 흐름 타기 시작해서요. 지난 13일에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고 오늘까지 7거래일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1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지면서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기관 순 매수세로 장중에 14%대까지 급등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종목은 테스입니다. 올해 들어서 3월까지는 조정을 받아왔지만요. 이 삼성 평택공장 착공 소식과 함께 투심이 개선되면서 반도체주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랠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2분기 실적은 분기 대비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 모멘텀이 강화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 우위였고요. 오늘 장에서 12%대까지 올라 고가를 새로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스닥 특징주였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 5종목도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허영궁원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5개 종목들 중에서 OCI 머티리얼즈에 대한 저의 시각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LCD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때 필요로 하는 특수가스, 산불화질소 그리고 모노실란이라는 특수가스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무엇보다도 반도체라든지 역시 IT 관련된 중소형주들의 상승에 함께 좀 동반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안내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1분기에 이 중국 공장의 가동률이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규모의 경제 효과를 좀 보였었고 그에 따라서 중국 공장이 흑자 전환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노실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1, 2년 전에 일단은 그 화재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화재 이후에 이제 가동률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이제 화재 이전 수준까지 가동률이 회복하면서 상당히 좀 적자폭을 축소시키는 모습이었었고 1분기 내에 주요한 이 특수가스의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도 함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방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최근 주요 그 업체들의 이 설비 투자 확대 등의 호황 소식이 좀 줄을 잇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의 긍정적인 수혜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미세공정이라든지 반도체의 3D 랜드 쪽에 있어서 삼성의 추가적인 투자라든지 혹은 SK하이닉스는 올해 이제 파일럿 생산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생산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가스의 소요량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세공정이라든지 3D 랜드 쪽에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2D 반도체에 비해서는 스텝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각 스텝수별로 필요로 하는 세정가스의 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함께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LCD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대면적화,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역시 더 많은 양의 세정가스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경쟁업체들이 지금 계속 증설을 하면서 공급량 증가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제 설비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경쟁사들의 실질적인 생산은 내년 연말쯤부터 가능한 상황이고 절대적인 시장의 수요량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에 당분간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 짚어드리도록 하죠. 최근에 좀 수급상으로는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오히려 고점 부근에 있어서 외국인들 조금 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고점까지 매도 흐름을 보였었던 기관들이 오히려 61선 터치할 때부터 매수에 대한 흐름을 보이면서 반등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 쪽으로의 바통이 이어받는 것에 긍정적인 시각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신고가 경신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10만 원 정도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OCI 머티리얼즈 반도체와 관련해서 최근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전략을 세워볼 차례입니다. 금통위 이벤트 그리고 옵션 만기가 지났지만 다음 주는 글로벌 쪽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FMC 의사록이 공개되고요. BOJ의 정책회의가 있죠. 대형주들의 움직임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5월의 절반이 지금 끝났습니다. 지금 5월 중반까지는 5월 1일부터 5월 중반까지는 시장을 대처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최근에 특징적인 그 수급적인 특징적인 게 바로 이제 기관 쪽에서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코스피 시장을 억눌렀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 투신권에서는 2월 말부터 최근까지 계속 매도를 하면서 이 기간의 그 수급에 매도를 계속 좌지우지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투신 같은 경우는 오늘은 매도로 돌아섰지만은 목요일과 수요일 쪽에서는 매수 부분을 좀 감지가 되면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기관 쪽에서의 매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한동안은 2,000포인트가 굉장히 지지 저항선으로 되면서 2,000포인트 넘어갔을 때 주가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좀 한 단계 레벨업을 하면서 2,100선 위에서도 저항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특히 최근 같은 경우 2,100선 위에서도 펀드에 대한 순 유출 규모가
그 순유출 규모가 지금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좀 아직까지 크게 뭐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금리 동결에 대한 그 금리 동결이 되면서 업종별로 많이 엇갈리는 그 시각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멘텀을 찾기에는 뭐 수출 그 지수나 여러 가지 보더라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가치 투자보다도 모멘텀 투자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 수혜주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뭐 은행 업종, 다른 여러 가지 금리에 대한 그 관련된 그 종목들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때는 대형주 안에서는 그나마 좀 그 모멘텀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커졌던 코스닥 지수. 지금 지수가 예전에 조정을 받았던 그 전 수준으로 거의 다 회복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전에 조정을 받았을 때 21선에 대한 회복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반등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 21선을 강하게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다시금 성장 추세로 진입했다라는 의미로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기관들이 생각보다 코스피 시장 쪽에 지금 매도 축소의 연속성을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그들의 수익률 플레이가 결국에는 다시금 중소형주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최근에 강조 많이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상승을 좀 즐기실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굉장히 상승폭이 컸었던 만큼 이들의 기관들의 수익률 플레이가 어느 업종으로 이동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함께 조금 시작할 단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많이 올랐었던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대표주 대비해서 좀 덜 갔었던 종목들 함께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2분기 이제 실적 호전주에 조금 더 미리 앞서서 관심을 가져볼 차례가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연구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브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별로 수익률을 확인해보는 포트폴리오 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아침이죠. 출발 증시 특급 스타앤스타 챌린지 탑5 종목의 움직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종가 기준입니다. 인트론바이오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1위 수성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트론바이오가 오늘도 1.9%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유니셈이 149.5% 수익률 기록하고 있죠. 오늘 9.8%대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에머슨 퍼시픽입니다. 에머슨 퍼시픽이 73%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정보통신이 오늘 2%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58% 수익률, 그리고 AP시스템이 50%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AP시스템이 3.7%대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편입된 신규 종목의 수익률 탑3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젠백스의 주가가 최근에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8%대 급등,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1위로 다시 젠백스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NS쇼핑이 5.5% 수익률로 2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휴비츠가 2.8%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 확인해 보기 전에 신규 편입 종목 확인해 보죠. 레드로버와 한솔테크닉스인데요. 레드로버를 8,250원에 한솔테크닉스를 19,500원에 편입하겠습니다.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 전 증권사 포트폴리오 점검해 봅니다. SK증권입니다. 본사 영업부인데요. 원익 IPS 12% 수익률, 파라다이스가 10%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NC소프트가 지금 1.2%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 NC소프트와 원익 IPS의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메리츠종금증권 강북금융센터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KCC가 2.8% 손실, 삼성전자가 0.2%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포트폴리오죠. 인트론바이오가 다시 100%대 수익률을 넘어섰습니다. 100.6% 수익률이고요. 창회 에탄올이 49% 수익률, 벽산이 2%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인트론바이오의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마켓 나우앤하우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의 포트폴리오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죠. CS윈드가 7.1%
5% 수익률, 매일유업이 5.6% 수익률이고요. 신진 SM이 아직 매수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방송됐던 각 프로그램별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봤습니다. 자, 코스피 3,000을 향해 달린다. 종가 맞추기 이벤트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당첨자는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가가 2106.50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당첨자 쪽집 계상은 없고요. 아차상이 있네요. 스마트폰 뒷자리 3248님입니다. 응모지수 2107.08포인트로 아차상을 타게 되셨습니다. 안마기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금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하락으로, 코스닥은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3인의 마감 전략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IT 부품과 제약, 음식료 그리고 중국 내수주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와우넷 이호금 파트너, 유동성이 약화되면서 중소형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주시고 있고요.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 코스피 금리 동결로 실망 매물이 줄어들었다. 단기 눌림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네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종목별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전략 전해주시죠. 네, 지금 시장은 오늘 이제 금리 동결 뉴스 이후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조정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사실 금리나 기대감이 그동안 사실 크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동결됐다 그래서 건설업종이나 화학업종, 조선업종 이런 업종들이 낙폭을 좀 키웠었는데요. 어떤 낙폭과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실질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어떤 오늘 하락한 부분들은 다분히 좀 표면적이고 심리적인 이유로 판단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보시면 이제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연속적이지 못한 단절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장세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수급 집중이 좀 심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별적이고 제한된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실적 장세는 업종보다는 실적이 되는 특정 종목 위주 장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주 중심의 시장이 현대적인 강세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중심의 접근 필요한 시점으로 계속 판단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업종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IT 부품 업종이나 제약 업종, 그다음에 음식료, 그다음에 역시 중국 비즈니스와 연관돼서 이런 관련된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대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원명 부장과 함께 3인의 마감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MJ스탁 신학수 대표와 함께 별난 종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킹스탁 종목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 텐데 오늘 키스트, 코오롱 글로벌 두 종목 좀 지키는 듯하다. 키스트가 좀 뒤로 많이 밀렸네요. 밀렸어요. 네. 오늘 좋은 얘기도 좀 나왔는데요. 결혼 소리 약재인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키스에 대한 키스트 코오롱 글로벌 전반적으로 해도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코오롱 글로벌하고 키스트의 수익률을 보면은요 꽤 높습니다. 근데 다른 쪽에 한국경제TV의 수익률 프로그램 많이 있죠. 거기서 보면은 100% 넘는 종목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코오롱 글로벌하고 키스트도 100% 이상 상승할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죠.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는 종목에 더 수급이 붙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위치를 잘 보시면은요,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먼저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 잘 움직였고요. 현재의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라고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즉 2만 원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목표가인 2만 3천 원까지 충분하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금리가 동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건설 업종의 업황이 있지요. 그래서 약간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은요, 잘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위치가 그래도 조정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적절하게 거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밑에 보면은요, 바로 이 수급선인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밑에 있는 오실레이터에 바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보이시죠? 예, 주가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수익률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접근한다라고는 좀 짧게 접근을 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키이스트입니다. 예,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부분은 괜찮았습니다. 사실 키이스트에 대한 주가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던 거는요, 2월 달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 지금은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률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목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배용준이 대주주죠. 배용준 배우가 대주주인데 이목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밀렸는데요. 강세 장세, 즉 강하게 상승으로 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지지 라인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11선에 정확히 이전에도 지지를 했었고요. 화면을 보면은 그렇죠. 11선 라인에 정확히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것,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죠. 월요일 날은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좀 더 보유하고 수익률을 더 추적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키이스트는 일단 오늘 소속사 대표의 열애설이 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요. 이게 일시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별 3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별 3종목에도 2종목이죠. 제가 종목을 더 편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2종목, 3종목 이렇게 좀 슬림화를 시키는 그런 이유는요. 종목을 좀 슬림화 시키겠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좀 있고요. 오늘이 또 금요일이잖아요. 사실 증권업종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은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추가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굳이 오늘 더 편입을 해서 주가에 대한 부담, 이것을 안고 가기 싫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건 제 개인 생각이고요. 오늘 코오롱 인더에 대한 주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보였고요. 조금만 더 진행되면은요, 킹스탁 종목으로 상승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별제로 종목에서요, 별 1 종목으로 올라왔고, 별 1에서 별 2로 빨리 올라왔었고요. 별 2에서 별 3으로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이제 킹스탁 종목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오롱 그룹이요, 실효적인 부분, 즉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글로벌도 마찬가지고요. 수익률이 좋죠. 코오롱 인더까지 이 코오롱 그룹이 지금 현재 시장에 좀 각광을 받고 있다,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실적적인 부분이 하나씩 둘씩 올라오기 때문에 그동안 못 올라왔었던 기업적인 분위기가 해소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별난 종목을 선별하는 4번째 방법이죠. 바로 시류, 리스크적인 분석에서 오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봐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괜찮다, 홀딩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위치가 이렇게 또 한 4, 5일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월요일 날은요, 74,000원을 넘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별 2종목과 별 1종목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 2종목에서는 3종목이 있고요. 3종목 중에서 빅솔런, 네오이즈홀딩스, 솔로에타가 있고요. 사실 이 솔로에타 종목이 지금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요. 그래도 지금 잘 추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빅솔런 같은 경우에는요, 수익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영업적인 부분에서 매출액이나 이런 건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1년 토탈로 봤을 때 100억 이상의 현금이 쌓이고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네오이즈 홀딩스, 네오이즈 인터넷의 NHN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매수를 해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요. 주가가 올라왔다가 눌린 부분이 시장에서 좀 누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차트를 잠깐 보면은요. 이게 네오이즈 홀딩스의 주가거든요. 여기서 밀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항벽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서 오르려고 해도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뚫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은 바로 2만 원에 안착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이상에 안착될 때에는 오히려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도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오이즈 홀딩스까지 확인해 볼게요. 별 1종목. 별 1종목. 계속 이어가죠. 별 1종목은 삼성카드와 디오텍이 있는데요. 삼성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오늘 그 금리 동결이라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 삼성카드가 좋은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배당금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사실, 대출금리와 그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의 예대 마진 차이가 좀 많이 큽니다. 사실 이 카드사에 대한 수입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대출을 해줄 때는 비싼 그 이자를 받고 그리고 조달 금리는 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이고 카드사에서 또 유일하게 또 삼성카드가 지금 상장돼 있는 부분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괜찮은 그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차트 한 번만 잠깐만 볼게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현재 위치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요. 뭔가 고민을 하고 있죠.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그 저항 벽대가 44,000원이거든요. 44,000원 넘어가는 것까지는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디오텍도 잘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별 0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나요? 네. 별 0종목도 올라오기는 하는데요. 좀 늦습니다. 사실 네. 그 별 0종목 중에서 현대건설이 있는데요. 현대건설이 오늘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풀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청담 러닝과 EM코리아는 뭐 최근에 들어왔지만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종가를 또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괜찮았고 청담 러닝도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 안착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동결되다 보니까 인하를 했을 경우에 대한 그 베니핏이죠. 그러니까 그 이득적인 부분이 훼손돼 있는 상황, 훼손됐다기보다도 기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기대감이라는 이 심리적인 위축, 이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좀 내려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드는데요. 현대건설 주가를 잠깐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요, 위험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 모여있는 부분에서 음봉을 이렇게 그려놨으니 주가가 좋을 리가 없겠죠. 사실상, 현대건설의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1.76%입니다. 올라왔던 부분이 눌렸거든요. 잘 진행이 되던 부분에서 금리가 동결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위축된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 자체적으로는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대한 실적적인 부담 이런 것들은 차트에 녹여냈다,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오늘은 약간 눌린 부분, 요것만 좀 잘 참아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큰 이견 없이 잘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청담러닝, 현대건설, EM코리아가 들어가 있는 별 0종목의 포트폴리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볼 차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제 모두 지나갔고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봐야겠죠? 네, 다음 주 시장은 이번 주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사실상 이번 주 시장은요, 한국 시장에 이벤트가 2개가 있었죠. 옵션 만기라는 게 있었고 어제, 그다음에 오늘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옵션 만기라고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대부분 이렇게 같은 날짜로 있는데 오늘은 요번 주에는 좀 떨어져 있었어요. 사실 떨어뜨려 놓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옵션 만기일은 잘 지내서 크게 이상이 없다, 후폭풍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금리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수급적인 수급적인 것이 좀 그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모멘텀은 없었고 그 부분에서 수익을 내려니 외국인들은 시장 수급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태 코스피 시장의 그러니까 매수 금액이 많다 보니까 시장의 헤게모니는 외국인들이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멘텀적인 부분을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숏전략, 즉 선물을 1조 원 이상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숏전략을 만들어냈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쪽에 유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다분히 심리적인 부분을 이용한 인위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다음 주에는 풀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좀 더 그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위축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요. 인위적인 부분은 금방 풀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글로벌 시장이나 한국 시장의 그 수급 여력과 상승의 속도, 그다음에 주가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건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야겠죠. 오늘도 주가가 상승하는 쪽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 것은 수급이 갖춰져 있는 쪽이었었습니다. 네. 수급이 갖춰져 있는 쪽에 있는 주식들의 실적이 꽤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실적을 보자. 다음 주에도 실적을 확인해 가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실적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만 하면 됩니다. 네. 네, MJ스탁 신학수 대표와 함께 별난 종목, 포트폴리오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징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정말 힘들게 지켜온 시장이네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기대도 한국경제TV 전략과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